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마켓은 어제 예상했던 대로 테크가 이끌면서 상승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부양책의 좀 삐덕거림 때문에 마켓이 흘러내리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또 주식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브리프는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뮬러스 패키지 얘기와 보잉의 737 맥스가 이제 어프로벌을 받아서 오늘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오늘 비행을 성공을 해서 이제 계속 운항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가장 큰 헤드라인이었어요. 오늘 마켓이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좀 부조합 때문에 떨어졌는데 거꾸로 걸어놓은 얼굴 잘 기억하세요. 미친 맥코넬, 이 아저씨가 별로 좋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래요. 일단 스티뮬러스 패키지 600불을 주는 거는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600불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최근 뉴스를 들었어요. 디렉트 디파짓으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지금 부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거를 2000불까지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양책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오더한 2000불까지 줘라, 그 문제를 지금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주식 마켓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잉 737 맥스 이제 항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는 다 끝난 거로 할 수 있어요. 일간 마켓을 보면은요, 그래도 빅테크 중에서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오늘 상승을 이끌었고 아마존이 드디어 3300을 뚫었습니다. 아마존이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질지 그것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마켓이 조금씩 내려갈 때 눈에 보이는 종목들 있죠. 커스코,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이 버블로 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이 차트는 뭘 보여주냐면요, 오늘 S&P 500 중에서 상승한 거, 하락한 거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상승을 최고로 많이 한 게 5% 정도 인텔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3% 미만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의 주식시장은 하루의 변동폭이 개별 종목이 1%, 2%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2020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제 단타, 데이 트레이딩 그런 것들이 점점 재미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제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서 2021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켓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아닌데 떨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켓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확실성과 불확실성. 마켓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변동폭이 크면서 마켓이 많이 하락을 하죠. 다른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이 4대 지수끼리의 어떤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대 지수를 다 오버랩을 해봤어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S&P 500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다우고요. 핑크색이 나스닥, 살색으로 보이는 거 그게 러셀 2000이에요. 12월, 11월, 10월을 보시면은 S&P랑 다우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나스닥이랑 러셀 2000이 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각도가 좀 좁혀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드캡, 스몰캡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맞추려면은 아마 한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약간 소폭 하락 그런 무드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0.2%, 0.1%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있는 거죠. 요 정도 한 평행선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면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기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디스코드 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2월 며칠 남진 않았지만 그냥 관망하시라. 그리고 1월 달에 그 모아놓은 총알을 좀 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오늘도 좀 더 내렸죠. 그러니까 마켓 자체는 지금 Fear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뉴트럴. 그만큼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뭐 오늘도 사실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0.3%, 0.2%그 정도의 움직임이니까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오르는 날이 있으면 내리는 날이 있고, 우리 주식을 그냥 파도에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S&P 500를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에 있긴 해요. 오늘도 내려왔지만 어제보다 조금 소폭의 하락을 했죠. 0.2% 정도. 하지만 이 갈색 선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맥디를 봐도 이제 조금 상승으로 갈 것 같은 모습이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또 내일은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빅스가 좀 올랐어요. 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그 부양책 그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에 의해서 조금 피어 인덱스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위에서 볼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마이크론이랑 그 다음에 블랙락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이크론이 그 대표적인 반도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이제 2021년에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어닝과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좀 폴리오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같은 거 미리 좀 담아 두셔도 2021년을 시작하는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락이 그 일주일 후에 또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이 블랙락이 지금 돈을 이머징 마켓에 엄청나게 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돈들을 불려서 쫙 걷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블랙락의 그런 계획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나 또 미국 마켓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너스로 영상 보내드린 것 중에서 밸런스에서 10가지 종목을 픽한 게 있었죠. 2021년에 유명한 종목 10개. 그 중에 골드만삭스가 있었어요. 골드만삭스가 제가 기억에 2008년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때문에 마켓이 한번 크래시 됐을 때 그때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하루에 그냥 몇 퍼센트는 기억 안 나요. 그냥 막 10불씩 올라가요. 그래서 뭐 100불이 200불이 그냥 금방 됐어요. 하여튼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골드만삭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지난 2008년이랑은 다를까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또 종목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테슬라 그리고 난데없이 튀어나온 오라클 이런 트윗이 떴죠. 일론 머스크랑 레리랑 같이 하와이에서 만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거의 아이언맨의 아이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또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왠지 오라클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의심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오라클이랑 테슬라의 주가를 함께 같이 보시면서 추후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오늘 차트를 또 보겠는데요. 오늘 차트는 EMA 21선이랑 EMA 55선이 어떻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서 도움이 되나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차트를 이제 C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이 차트로 해서 무슨 지지선을 찾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판단을 하시는 거를 좀 익숙하셔야 돼서요.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파란 선이 21일선이잖아요. 보통 21일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C 같은 경우에도 21일선을 이렇게 뚫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면서 지금 55일선을 건들고 지지가 됐죠. 그래서 55일선까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라 그럴까 마지막에 지지선이 되어줘야 돼요. 이 55일선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55일선을 어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위에서 시작을 해서 또 묘하게도 21일선을 또 건들고
그리고 상승 분위기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21일선과 55일선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폭락됐지만 그래도 55일선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마감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서 21일선을 건드리고 상승의 분위기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일 우리가 반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오렌지선, 이 오렌지선이 지금 8일선이잖아요. 그 8일선이 만약에 21일선 밑으로 꺾이게 되면 데드 크로스죠.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오늘 그거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55일선과 21일선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이런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같이 봐주시면 오늘 모멘텀도 살아나고 여기 살아나고 있고요. RSI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MACD도 가장 굵었을 때로 보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 얘기는 이게 상승 모멘트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C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이를 봐도 또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추이도 지금 21일선을 건들고 올라갔죠. 그 얘기는 오늘 이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정은 하지 못하고요. 이게 만약에 내일 시작을 오늘의 종가보다 아래서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하락으로 빠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인디케이터만 보면은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추이 같은 거는 좀 더 떨어지면서 지금 55일선과 21일선 사이에 있는 34일선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럼 대략 주가가 한 83 정도 되는데요. 그 83 정도 되는 주가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나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코를 한번 볼게요. 코스코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5일 평균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코가 지금 내려가면서도 이 하루를 빼놓고는 55일 평균선을 놓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5일 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폭락인데 코스코 같은 종목이 폭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우리가 거의 그냥 그리고 지금 요 세 개를 보시면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최대한 끌어올리고 마감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다음날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거의 확실시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그 상승한 곳에서 또 55일선을 건들고 그걸 뚫고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감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쭉 밀어 올려서 어떻게 됐나요? 21일선을 뚫었죠. 그리고 오늘 또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럴 때는 완전히 상승으로 가겠다는 그런 컨퍼메이션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되잖아요. 반등이 되고 첫 번째 쭉 밀어 올리죠. 그 다음에 이게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컨퍼메이션이 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컨펌을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이제는 인디케이터로 보는 거죠. 인디케이터로 봐도 지금 MACD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컨버전스도 이제 점점 바뀌고 또 모멘텀도 0까지 와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RSI도 올라가죠. 그리고 볼륨도 평균 볼륨만큼 올라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상으로 상승을 가는 것만 보이고 있어요. 한 2, 3일 정도 더 컨펌해야 될 부분은 지금 8일선과 21일선이 배열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상승이 이어지면 오렌지선이 요 파란색 선을 크로스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는 상승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잉은 오늘 737 맥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보잉을 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을 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승이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난번 최고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220 정도 되잖아요. 216이네요. 오늘 마감이 216에서 한 240까지 전 고점, 그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한 달 내지 보름 사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 전체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한 1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 또 보잉 오늘 737 맥스가 잘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또 보잉의 이런 급상승을 기대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가시더라도 한 달 내지 2달 동안 한 240까지 가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아마 보잉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잉과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가 뭐냐면은 제츠라는 항공주 관련 ETF입니다. 그쵸? 거의 비슷하죠. 이 종목도 비슷해요. 이 종목도 아마 상승으로 갈 텐데 그렇게 많이 상승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한 24.5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게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쉽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하와이를 갔다 와 보니까 이 비행기 쪽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 안에서의 요번에 이런 팬데믹 동안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비행기는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충분히 전 주가를 회복하는 게 보잉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IPO에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지 되게 IPO 종목들의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스노우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어제 빠지고 오늘도 좀 빠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55일 선을 딱 건드리고 오늘 그걸 좀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스노우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가 가장 스트롱한 지지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30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0 정도까지 보죠. 300 정도까지 보면서 이게 지지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지선을 지켜질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300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분히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노우도 이제 락업 해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IPO 종목들의 대부분의 트렌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제가 종목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상승했다가 오늘 거의 회복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심 종목들은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락업 해제되는 것들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스노우로 돌아가면 이제 스노우가 내일 300보다 위에서 시작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00을 지켜주는지, 300만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은요, 반도체주는 2021년에는 꼭 한 종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횡보를 했죠. 지금 많이 횡보를 하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21일 선을 터치하고 또 끌어올렸죠. 제 생각에는 이 69가 큰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70이라고 하죠. 70선이 가장 큰 지지선이 되면서 아마 받쳐줄 것 같고 아마 지금이 좀 적정한 그런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블랙락도 비슷하다 그랬죠. 블랙락이 워낙 자산이 큰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전고점을 뚫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워낙 단가가 높아서 쉽게 우리가 사실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급상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를 봐도 이 패런을 좀 보셔야 돼요. 큰 횡보를 하다가 쭉 올라가고 그랬죠. 벌써 이게 11월 가까이 오면서부터 상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그림이 아마 2021년에 좀 익숙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2008년도 때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8년 때의 차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클리 차트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급상승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급상승하는 그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2021년에도 2008년도의 그런 움직임에 재현을 할지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탁 테라피 구독자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디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아재님. 이번 조정된 밀레니엄 목표 수량을 보니 벌써 이룬 것도 있어서인지 마음이 훨씬 가볍고 더 의욕이 생깁니다. 클럽 리스트 종목은 대략 몇 년 보유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리스트 중에 스노우, 유, 네트, 마블 테크놀로지, 커스코, 애플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우선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디스코드 방에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디스코드 방에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지금은 무료 회원이지만 앞으로 구독 회원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표 의식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밀리어네어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각각 종목을 어떤 수량만큼 만들어서 10년 동안 보유하면 그게 밀리언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과 그리고 그 주 총수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목표를 하셔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는데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대부분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많아요. 커스코를 빼고는 거의 다 테크놀로지 종목이고 그 테크놀로지 종목 중에서도 좀 머추얼된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좀 고성장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은요, 이 종목과 종목 수를 다 지금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20만 불 정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20만 불을 대략 1년에 20%의 수익률을 갖고 간다면 10년 안에 그 20만 불이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밀리어네어 클럽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유는 10년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사셔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치주 위주로 먼저 사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커스코를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애플을 사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마블, 네트 그 정도를 사시고 그 다음에는 스노우나 유를 사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커스코 같은 거는 가치주기 때문에 그 주가의 급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긴 하지만 테크주고 하지만 많이 머추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애플을 그 다음에 가시면은 안정적일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넷이나 마블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나 유를 제가 제일 나중으로 우선순위를 준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IPO 종목들은 지금 락업 해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밸류 된 부분들도 아무도 모르지만 2021년에 좀 거품을 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조금 더 좋은 가격대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드리게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유나 스노우 가지신 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또 그 발 담그고 있는 만큼의 또 어드밴티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락업 해제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서 또 다시 살라 그러면은 항상 좋은 매수점을 찾기 힘들어요. 결국은 또 올라가는 걸 따라가면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히 가지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으로 하나하나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